지금 일본하고 무한 소모전 체제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돌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제 제재는 경제 제재로 간다 뭐 이런 보복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알았어. 지금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솔직히 일본을 싫어하는 게 일본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일본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을 망하게 하는 게 한국이 직접 손을 들어가지고 일본을 망하게 하면은 이게 일본이 망했다 쳐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차라리 이제 외교적 압박으로 이제 미국 그러니까 세계하고의 이제 일본이 세계하고 단절되게 우리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다든지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거의 이건 뭐 1대1 맞짱을 뜨겠다 이런 건데 자 앞으로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이걸로 계속 갔을 경우의 상황을 이걸 예상이라고 하는 것도 웃겨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한다고 쳐요. 압박을 가한다고 쳐. 일본 니들 사죄하라 한 100만 번 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원하는 방식의 사죄는 일본이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거 야스쿠니하고 이제 역사 교과서. 뭐 개인 청구권 그건 솔직히 이제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넘어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한테 이제 불매운동 한다 이러고 하는데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물건을 안 산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안 사요. 일본도 우리 물건 안 사고 우리한테 뭐 수출 안 하고 그런다고 쳐. 그 경우에 우리가 지금 기조로는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불매운동을 계속 할 것이다 이거 같아요. 맞죠?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게 말하고 그 주장하는 게 일본이 사죄를 하고 그럴 때까지 아베가 뭐 정권을 물러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민당이 갈아엎어진다든지 이러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다고 일본의 정책 기조가 바뀐다던가 일본의 정부가 바뀐다던가 아베가 내려온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불매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매운동 개인의 자유니까 개개인이 자유롭게 일본 물건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 사기 싫은 사람은 안 사는 거고 일본 여행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는 거고 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불매운동이라는 말도 웃겨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치면 나는 나는 내 인생 전체 동안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었던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불매운동은 그래 시민들이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 사이에서 지금 이 분위기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끝장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에 다다르는 게 지금 이 방향과 이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저는. 뭐냐면, 그래. 일단 우선 지금 방식으로 일본의 그 혐한 세력이나 자민당을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든지 아니면 걔네들이 노선을 아예 포기하게 만든다든지 이미 강을 건너버리는 상태라서 그건 좀 무리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제가 답답하고 제일 그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정부의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국 정부의 목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바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둑이나 장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어떤 수를 뒀으면 그 수의 목표가
이걸 찔러서 이걸 얻어내겠다. 난 이번에 뭐 차를 가져가고 그 대신에 포를 내준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전략이라는 게, 전략 게임이나 전술 게임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 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드나 얘가 무슨 빌드 했을 때 내가 유리하고, 얘가 무슨 빌드 했을 때 얘가 유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 찌르기를 했을 때 얼만큼 상대의 일꾼을 죽였으니까 내가 이득이고, 하지만 이 타이밍에 이제 상대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상대한테 기회가 오고, 이런 계산 같은 게 철저하게 깔리죠. 게임만 해도 계산을 해요. 사람들은 게임만 해도 계산을 하고,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기도 하고, 어,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감정적이 됐다고 욕하는 거 이전의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뭐죠? 진짜 현실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사죄를 받고 싶은 거면은, 일단 지금 방식으로 해봤자 백날 해봤자 일본이 사죄로 돌아서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일본의 직접적인 손익하고도 연계되는 문제래 가지고 일본이 사죄를 할 리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하고 일본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일본하고 이기고 지고는 안 따질게요. 일본하고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대응이 문제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뭘 한다고 하는데, 자체 그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옛날에 말해놨고, 그럴 경우에는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까? 단기간에는 이제 그 삼성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삼성 뭐 LG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게 많으니까 단기간 상관없어. 한 2년 3년 지난 이후에 그 안에 개발이 될까 안 될까? 일본에서 만들고 있는 그 소재들에 대해서 한국이 그걸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 없다? 구현할 수 있다고 해도 타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타격이 없는 건 아닌데, 만약 구현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계획이라는 거는요, 일단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 수단을 취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니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이거 이외에 어떤 전략적 목표 이런 게 안 보인다는 거죠. 전술적 목표로도 안 보여요. 그냥 뭘 하고 싶은 건지 안 보이니까, 약간 1차 세계대전 때 아시죠? 3호전이라는 거. 10만 명 가면 10만 명 들이부어가지고 전선 밀고, 다시 또 다음날에는 저기 10만 명 밀면 전선 밀리고, 다시 또 우리도 10만 명 밀면 전선 밀고, 아 오늘 얼마 죽었어? 아 5만 명쯤 죽었다. 아 적게 죽었네. 사람 숫자 대신에 이제 그 경제력을 지금 탄알로 써가지고 서로 그 화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 불매운동이랑 상관없는 거죠. 일본 불매운동은, 그러니까 일본 그 불매운동은 시민들이 알아서 한다고 치고, 그거를 알아서 한다고 쳐도 정부 대 정부의 지금 기조를 보면 그냥 서로 기술이고 전략이고 전술이고 없이 서로 싸우자 모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이게 장기화가 될수록 이제 그 국가 내에 좋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전략도 전술도 없고 서로 힘싸움이기 때문에 단기전으로 끝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은 뭐 그냥 현상 유지하라고 우리한테 시켰잖아. 미국 끼어들 리는 없고, 외부에서 누가 한쪽에 손을 들어준다든지 그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지금 왠지 모양새가 중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포기를 안 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선이지 한국을 먼저 우선할 리는 없고, 미국도 왠지 일본을 좀 더 우선하지 한국에 대해서 우선을 할 것 같지 않은 기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살짝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를 진짜, 아무튼 그래서 일단 한국이
지금 생각을 지금 정부가 이게 생각을 좀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공격을 했으니까 우리도 일본을 공격한다. 아 그래 그것까지도 괜찮아. 공격을 하려면 잘 공격을 해야죠. 지금 어떤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니까 제 입장에서 대응책을 구상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맞불 놓는 거야. 그래 맞불 놓는 것도 상대가 공격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맞불 놓았다고 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단 이게 경제 전쟁이라고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극화가 됐잖아. 이쯤 여기까지 왔으면 경제 전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쯤 왔으면 전쟁이지. 그럼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소모전으로 장기전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겨도 저도 의미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이겨도 저도 이긴 게 아닌 상황이 될 거고 지면 최악이고. 그러면 일본이 확실히 굴복하고 물러설 만한 카드나 그 우리의 손에 그게 있는 건가요?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이 어떠세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확실하게 굴복시킬 카드가 있다. 그런 의견 있으세요? 그 카드가 이거다. 뭐 이런 거. 아, 그런 분 있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솔직히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안 보인다고요. 한국 정부에 일본에 대한 필승 카드나 필승은 아니더라도 여기를 노리면 일본 정부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일본 정부의 가장 큰 약점. 일본의 약점이 아니에요. 일본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요. 지금 힘든 거 맞아요. 일본하고 그 양패 구상은 한국에 지금 그러고 가능해요. 이길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겨가지고 뭘 얻을 건데. 지금 우리의 목표가 일본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제일 큰 목표가 되는 건 일본이 진짜로 사과를 하는 거라니까. 일본이 진짜 사과하고 야스쿠니 안 하고 그리고 역사석 개정시키고 개인 보상은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 원래는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이미 예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은 게 또 있어가지고 그걸 빠져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갈라 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연장전이 결국 될 거니까 그 연장복을 뭘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 대안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거라는데 그럼 개발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단기간에 개발 못하면 그때 그 대응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좀 무섭습니다.